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밤하늘을 재현하는 마법처럼 신기한 발명품 플라네타리움이 독일에서 탄생했습니다. 달의 위상부터 별자리까지 밤하늘에 무엇이든 보여주는 그 광경에 사람들은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방안의 우주, 플라네타리움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의 건설 아이디어는 독일 박물관의 초대 관장인 오스카 폰 밀러에 의해 처음으로 구상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20세기의 개막. 밀러는 과학과 기술을 예술작품처럼 전시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 설립에 나섰습니다. 천문학 또한 좋아했던 밀러는 실제 밤하늘을 닮은 우주의 모형을 만들어 천문학의 업적과 지식을 전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우주에 관한 관찰과 지식이 전문가만의 것이 되어버려 널리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류가 만들어 온 우주의 모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모형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별의 위치를 구체에 기입한 별의 구형지도 천구이와 또 하나는 태양과 행성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표현한 오럴이라고 불리는 모형입니다. 고대 천구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것. 그리스 신화의 거인 아틀라스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구체에 당시 인식되었던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은 그 후 이슬람 세계에 계승되었습니다. 많은 별들의 이름이 아랍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 가장 정밀한 천체 관측을 했다고 여겨지는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의 천구이입니다. 한편 태양과 행성의 운동을 재현한 우주의 모형 오러리의 역사는 어떨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러리로 알려진 것이 이것입니다. 1901년 에게해의 안티키테라 섬 해안에서 고대 그리스의 난파선이 발굴되었고 그 안에서 낯선 청동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100년 이상에 걸쳐 조사한 결과 밝혀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0개 이상의 기호를 구사하여 태양과 달, 행성의 운동을 충실히 예측, 계산하기 위한 고대 컴퓨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그 주변을 태양과 달, 행성이 돈다는 천동설에 근거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00여 년이 지나 지구도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혁명적인 이론, 지동설이 주장되었고 이는 천동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동설이 수용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많은 오러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박물관을 설립한 오스카 폰 밀러는 인류가 만들어 온 두 종류의 우주의 모형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구인은 지상에서 보이는 별을 구체에 표시한 모형, 그리고 오러리는 태양과 행성의 움직임을 재현한 모형. 밀러는 생각했습니다. 천구의 안에 들어가 지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밤하늘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 태양계의 움직임도 알 수 있는 오러리와 천구이의 기능이 합쳐진 듯한 우주의 모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실은 천구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주의 모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대 천구이, 고토르프의 지구본입니다. 이것이라면 분명 천구이 안에서 별을 올려다보는 것이 마치 지상에서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17세기 작가 에버하르트 하펠은 이 천구이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11명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테이블에 앉아 움직임이 그려진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만족스럽다. 한편 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히 재현한 거대한 오러리도 만들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북부의 도시 프라네커에 있는 아이제 아이징어 천문관입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아이제 아이징어는 자신의 집 천장을 그대로 대규모 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돌려볼까요? 이것은 태양계의 실제 운행을 충실히 재현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네타리움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천구이에 우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오러리를 통합한 실제 밤하늘과 같은 우주의 모형을 독일 박물관에 만들어야겠다. 밀러는 독일 예나에 있던 광학기기 회사 칼 자이스사에 새로운 우주의 모형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자이스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밤하늘을 재현하고 싶은 것이군요. 그럼 우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구이와 같은 큰 돔을 만들죠. 그런 다음 빛을 내는 오러리를 중앙에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돔의 천장에 태양이나 달, 행성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별까지 투영하면 완벽한 밤하늘이 되는 것이죠. 현재에도 사용되는 투영식 플라네타리움의 아이디어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밀러는 굉장히 기뻐했고 재빠르게 플라네타리움 제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시작되자마자 곧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4년이나 계속되었고 독일은 패전했습니다. 다시 플라네타리움의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별을 투영하는 기구의 메커니즘은 특히나 어려워 자이스사는 개발을 포기하는 것조차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고 도전하였습니다. 별을 비추는 구조의 힌트가 된 것은
영화의 상영 기술이었습니다. 영화는 평면 스크린에 빛을 투사하기 위해 하나의 렌즈만 필요한 것에 비해 방구 모양인 플라네타리움은 하나의 렌즈로는 부족하고 게다가 중심으로부터 전 방향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투영기가 돔의 어느 부분이든 정확하게 빛을 투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명운을 건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개발 노트는 지금도 칼 자이스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남겨진 도면과 함께 플라네타리움 탄생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별의 빛을 전 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과 같은 다면체의 렌즈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처음 다다른 것은 정 20면체를 만들어 20개의 면 각각에서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개선을 거쳐 더욱 공에 가까워진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정 20면체의 정점을 잘라내어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구성된 32면체입니다. 각 표면에 투영 렌즈를 설치했습니다. 돔의 어느 부분이든 빛을 비추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이 광선으로 밤하늘을 비추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별지도를 32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렌즈에 별의 영역을 하나씩 할당하고 그것을 일제히 투영하면 밤하늘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투영 렌즈의 구조를 들여다볼까요? 각 렌즈는 각 별을 나타내는 구멍을 뚫은 판과 짝을 이룹니다. 빛은 구멍을 통과하여 별을 투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항성구라고 불리는 플라네타리움의 중심 부분이 태어났습니다. 이 도면에서는 또 하나의 참신한 발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 행성의 움직임을 지상에서 본 것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화성은 지구보다 1.8배 느리게 태양을 공전합니다. 때때로 지구에서 보면 화성이 역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공전 주기가 더 짧은 지구가 화성을 추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화성의 공전을 재현한 두 개의 원반을 투영기에 연결합니다. 그것을 돔에 비추면 예기치 않게 고리를 그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화성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어의 조합에 의해 복잡한 각 행성의 공전 주기의 차이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이 완성되기까지의 설계 디자인과 계산이 쓰여진 노트는 현존하는 것만으로도 600장 이상에 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누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칼 자이스사의 옥상에 직경 16m의 플라네타리움 돔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스카 폰 밀러가 방안의 우주를 구상한 이후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세상에 선보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 수석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장치가 어떻게 보일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실제로 투영된 하늘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개발된 플라네타리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주운동. 지구의 자전에 의한 별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주운동. 행성 투영기를 사용해 지구에서 보이는 각 행성의 운동을 재현합니다. 위도 변화. 독일 박물관에 문을 연 최초의 플라네타리움은 박물관이 위치한 뮌헨의 북위 48도에 고정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구상 어느 곳의 밤하늘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항성구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고 그 사이에 행성 투영기를 배치한 후 위도에 회전축을 추가하였습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구 어느 곳의 밤하늘이든 볼 수 있게 되자 플라네타리움 건설 계획이 세계 각지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구소련,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동양에서 처음으로 일본에도 플라네타리움이 설치되었습니다. 1937년 오사카의 시립 전기과학관에 만들어진 직경 18m의 플라네타리움, 천상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사카시는 큰 폭격을 받았지만 천상관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별의 극장으로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흰 야구공 같은 태양이 비스듬히 하늘을 가로질러 점차 서쪽의 수평선으로 이동해 산에 걸려간다. 일몰. 황혼의 하늘에 큰 별이 하나 빛난다.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게 된 땅거미. 작은 5등성도 가루 같은 6등성도 나타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아! 북두칠성을 찾았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저것은 북극성! 아! 별똥별! 마치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을 올려보는 것만 같다. 별자리를 형성하는 훌륭한 수천 개의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속삭인다. 밤하늘을 재현하는 마법처럼 신기한 플라네타리움은 남십자성이 보이는 남극을 비롯하여 지구상의 별이 빛나는 어느 하늘이든 투영할 수 있습니다. 황도에 따라 태양을 추적하여 날과 달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며 별자리 사이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웃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관찰해야 하는 이러한 밤하늘의 움직임들을 플라네타리움에서는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본 화성의 운동입니다.
기어의 조합을 사용하여 별과 별 사이를 왕래하는 모습을 정밀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거대 혜성이 나타나거나 별똥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신화의 하늘부터 최신 천문학의 화제까지 우주를 항해하는 별의 극장. 어느덧 종소리가 울리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모든 별들이 꽃잎처럼 사라지면 오직 새벽별, 금성의 빛만이 남고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돔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기쁨에 벅차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플라네타리움의 별빛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과 삶을 재건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게 생겨 있는가? 라는 인류의 물음으로부터 태어난 우주의 모형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태어난 플라네타리움. 이곳에는 매일 별이 가득한 하늘이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의 존재 이유는 같은 돔 안에 있는 누군가와 이 순간을 공유하는 것, 또 어떨 때는 자신만의 우주선을 타고 이 기적적인 지구의 존재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